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마터. 오늘도 여러분들께 리플사와 XRP에 관한 정보들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물어다가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이토로에서 리플 XRP 지갑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토로는 암호화폐를 직접 사고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커나가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약 한 달 전쯤에 XRP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은 적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때 CEO가 나와서 직접 사과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XRP 지갑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업홀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업홀드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역시 사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몇 달 전에 업홀드에서 최초로 암호화폐를 자기네들 플랫폼에 이제 놓게 된다면은,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에 관해서 이자를 주겠다라는 그런 서비스도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업홀드에서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업홀드 내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숫자가 양이 US 달러 기준으로 원래는 비트코인이 항상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리플 XRP가 비트코인을 추월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업홀드 내에서만큼은 XRP 보유량이 그 비트코인을 제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XRP 커뮤니티 멤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 XRP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을 옮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보다 XRP가 업홀드에 더 많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소식은 제가 전에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 그런 소식인데, AK뱅크에서 이번에 리플사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이제 꽤 큰 크기를 자랑을 하는 AK뱅크에서 리플사의 제품을 정식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테메누스 T24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은행들도 이런 식으로 리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타스그룹이라든지 WCI라든지 그 외의 모든 곳에서도 이렇게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이제 리플 하나만 뜨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그 중에 리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옵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은행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요. 이런 집단 안에 공평한 이런 네트워크 중에 하나로 당당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수많은 파트너십들을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리플사의 사업을 보고 계십니다. 자, 빨리라고 해도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를 하거나 또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희 생각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다음 주라도 전 세계 은행에서 리플넷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CCX 캐나다라는 거래소에서 12월 27일 날 리플 XRP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상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캐네디언 달러로 바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페어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곳 더 이렇게 그 나라의 돈으로 리플 XRP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래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거래소고요. 코인필드도 캐나다 거래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얼마 전에 호재로서 들고 나왔던 그런 소식이죠. 바로 중동에서 있는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첫 번째로 NBK 은행에서 국제 실시간 송금을 실시합니다. NBK 은행에 로그인을 하신 후 리플넷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바로 요르단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공개적으로 리플넷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암호화폐 시간에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중동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사업을 할 것을 장려를 하고 지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측면을 돌아봤을 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을 이제 더 발전시키려면은 바로 규제를 먼저 잘 만들어야겠죠. 규제를 잘 제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가이드라인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각 나라 은행에서 지금 XRP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런 곳에서부터 이제 XRP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X커런트 대신에 XRP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죠. 돈을 추가로 절약을 할 수 있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제 한두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리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생 기업이죠. 스타트업에 속하는 그런 기업인데,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은행들, 굉장히 큰 규모의 은행들과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몇 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그냥 호재 나왔네? 하하 이러고 마는데, 이거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 무슨 사이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 사이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작은 소식이긴 한데 리플 XRP가 A+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좋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잠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은행에 관한 그런 소식인데, 이제 우리은행에서 또 내년에 리플넷을 사용해서 송금을 시작하겠다, 그런 기사들은 많이 저희가 접해봤었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X커런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아쉬웠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생각을 돌아보면은 태국의 시안뱅크에서 멀티합을 첫 번째로 선보이는 그런 은행이 될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리플넷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은 이제 그 상황 여부에 따라서 어떤 송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은행에서 이제 그 멀티합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시안뱅크를 통해서 XRP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혼자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이 멀티합이라는 기능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근미래에 정말 규제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암호화폐 시간 때 전달을 해드렸었던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그런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저희가 잠깐 살펴본다면은 멕시코, 중국, 인도, 필리핀 이렇게 4개 나라, 이미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송금업 관련 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1위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300억 달러, 160억 달러, 110억 달러 이렇게 굉장히 큰 돈이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또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 때 약 15%가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송금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멕시코에는 빗소가 있고, 차이나에는, 중국에는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고, 리안리안 그룹도 있고, 머큐리 FX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리플사가 몇 개 은행들과 대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이미 체결을 한 상태이고요. 필리핀에는 코인스닷PH가 있고, 그 외의 은행,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름 특이한 그런 송금업체도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름이 무슨 루일런가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멕시코랑 필리핀은 제가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될 게, 각 거래소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위해서 유동성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나라에 있는 은행들은 이제 리플넷에 가입하기만 하면은 여기 XRP과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 두 개를 찝은 이유는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될 이제 리플드랍 에피소드 8.0에서 그 비슷한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2분 20초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분 이야기하는 건 건너뛰어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some key milestones that happened over the course of the year? 2018 was the year where RippleNet really came to life. So we built the network up to connect to 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we really started to bring the whole payment vision of Ripple to life. So Ripple doesn't directly serve a remitter or a small to medium enterprise, but our customers do. So what kind of things have they been able to do with RippleNet for those end users? So a good example is OnePayFX. And OnePayFX is being rolled out by Santander really worldwide, and Ripple is driving that solution. What we are now doing is using that know-how and that learning to help them very quickly develop winning propositions for their own apps and their own internet banking services. And what that's doing, it's creating a true global network, and that's starting to bring the internet of value to life.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방금 인터뷰한 이분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시죠? 마커스 트레처라는 분인데 전에 HSBC랑 스위프트사에서 보드 멤버로 활동을 하시던 분이신데 리플사로 이제 옮겨오셨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꽤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무엇이 과연 이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리플사로 왔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리플사로 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연방 준비제도라든지 그런 데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그 리플사로 옮겨온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리플사의 그런 업적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리플넷에 이제 정말 리플넷이 확장된 해였다. 리플사의 네트워크를 리플넷을 40개국으로 이렇게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었고 지불에 관한 리플사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그런 해였다. 특히 원페이 FX 같은 경우 센텐더 뱅크의 그 앱이죠. 국제송금 앱인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 앱의 리플사의 기술을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리플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앱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은행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전 세계 송금시장 네트워크를 이제 정말 제대로 형성해 나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 생활에 즉 송금시장에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의 이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인터뷰였고요. 인터뷰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화면에 뭐라고 하죠? 아궁이라고 하나요? 파이어플레이스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위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To life. 2018 has come to a close. What has the product team at Ripple accomplished this year? And we wanted to make all the products work better with each other. And what I mean by that is Xcurrent, the product that we've been outselling in the market for now 3+ years, we made that work with XRapid. And why that's such a big deal is because you don't need to have the expensive capital tied up in Mexico. You can use XRapid for on-demand liquidity, instantly sourcing liquidity and delivering your payment into Mexico. One of the really exciting things about XRapid is that not only did we get the product launched technically, but we got it live in Mexico and we got it live in the Philippines as well. What does 2019 look like? We want to bring XRapid to more corridors. We're looking at what specific corridors have regulatory clarity that we need, but also solve a big pain point for our customer. 예,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프로덕트, 즉 XRapid, Xcurrent, XBI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프로덕트들은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나, 어떠한 발전이 있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아시시 빌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프트웨어 3개, 그 Xcurrent, Rapid, BIA 3가지가 서로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우리는 Xcurrent를 3년 이상을 세상에 판매해왔고 이 Xcurrent와 Xrapid를 함께 연동시키는데 성공했다. 아마 Xcurrent 4.0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는 은행들은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은행들의 큰 자금을 맡겨놓을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Xrapid의 실시간 유동성을 이용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이제 메꿀 수가 있다. 대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Xrapid에 관해 중요한 점은 우리는 올해 상용화를 정식적으로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필리핀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Xrapid의 사용처들을 더 늘릴 것이다. 그리고 각 사용처에서 Xrapid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각 나라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객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올해 스웰 거기에서 Xrapid 상용화 발표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Xrapid이 나왔다고 해서 출시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Xrapid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정들을 다 깨트리고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런 사용처를 더욱더 확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 것은 멕시코랑 그 필리핀에서 지금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다시 본다면은 멕시코와 필리핀에서 Xrapid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각 거래소에서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은행이라든지 거래처에서 엑스래핏 리플넷에 가입만 하게 된다면은 엑스커런트 4.0 기능 중에 하나였죠. 멀티합,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엑스래핏의 자동 연동,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모든 그런 은행들이라든지 그 외에 지불 및 송금 업체들에서 직간접적으로 엑스래핏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멀티합이라는 기능이 정말 굉장한 이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2018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올해 메이저 은행 발표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빵형이 한 말을 믿고, 빵형이 그 말을 그 2018년도 꽤 중반이었던가 그때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기업의 CEO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나 날려보자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은행이 SBI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첫째, 일본처럼 이렇게 규제가 자율화되어 있는 곳이 없고요. 두 번째로, 일본에서 키타오 회장의 영향력, 그리고 키타오 회장이 이렇게 모신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손정희 그분께서도 이렇게 XRP를 밀고 계시고, 그리고 몇 달 전쯤에 그 일본의 쪽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일본 쪽에서 리플 XRP 그쪽에 볼륨이 안 잡히는 그런 기간이 몇 개월 있었습니다. 지금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때 기간 동안에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일본에 있는 약 61개 그 정도의 은행이 리플 네트워크와 리플 사이 소프트웨어를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전체가 리플넷에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리플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는데, 그 많은 은행 중에서 엑스래핏을 사용하는 것이 없다? 저는 그게 약간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암은행이 전에 리플넷의 기술을 사용해서 SBI와 이렇게 송금을 테스트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BI에서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엑스래핏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 테스트가 끝난 상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SBI의 기타오 회장이 R3로 하여금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푸시를 했다고 하죠. 저는 기타오 회장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SBI에서 엑스래핏을 사용해서 그 XRP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서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그만한 찌라시가 오늘 또 발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또 한번 떠들썩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영상 보실 때 이 파이어플레이스 아궁이 한번 잠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이 빙글빙글 돌죠. 자, 그리고 여기 양말 3개가 걸린 거 보이시죠? 크리스마스 양말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자, 곰탱이의 그림 기억나시죠? 곰탱이의 그림이 나와 있고 양말 3개가 걸려 있는 곰탱이의 그림, 그리고 여기 파이어플레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플 드랍 에피소드에서 양말 3개가 걸려져 있고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다 해서 곰탱이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굉장히 억지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라시는 믿지 마시고 재미로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억지스럽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재미로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곰탱이는 동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아무 메시지도 없고 이제 다시 한번 그의 레딧은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웃긴 짤을 가지고 왔는데요. CG 바이낸스의 CG인데 다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 다들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근데 혼자서 밑에 반바지만 입고 당당하게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웃겨가지고 좀 많이 웃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전달을 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정말 도움을 전혀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격이 어쨌든 간에 리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